지금부터 온실가스 저감 및 수소 에너지원 생산을 위한 건식 괴질 촉매 개발 결과에 대해 발표할 최서준, 전은수, 이현승, 이응찬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촉매연구실에서 연구를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 Materials and Methods, 세 번째로는 Results and Discussion, 네 번째로는 Conclusion and Future Work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 대해 발표할 진상과학부 1학년 이응찬입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실가스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인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2와 메탄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개질 반응은 다음과 같게 일어나게 되며 이산화탄소의 환원제로 메탄을 주입하여 고온에서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물인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반응입니다. CH4와 CO2가 반응하여 두 개의 H2와 두 개의 CO가 반응하는 것이 반응식이 됩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 감축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예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귀금속 대신 비금속을 사용하여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로 촉매의 비활성화 문제로 인한 공정 과정의 어려움을 탄소 침적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촉매 제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반응식이 탄소 형성을 나타낸 식입니다. 다음은 Materials and Methods를 발표할 동진과학고등학교 전은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한 재료는 니켈, 철, SiO2인데요. 니켈, 철, SiO2를 함침법과 침전법으로 합성 후에 합성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지지체를 상용 SiO2 분말로 쓰는 이유는 실리콘이 열에 강하기 때문이고요. 활성금속으로 니켈과 철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금속 물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체와 활성금속의 비율은 다음과 같은 질량비를 사용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표가 함치법에서 사용했던 질량비이고요. 오른쪽이 침전법에서 사용했던 질량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웨이트닝, 스트리닝, 에이징, 드라이, 그리고 컨시네이션 과정으로 합성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함침법의 합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세기공을 가지고 담지체로 사용될 수 있는 담지체인 SiO2에 금속형 수용액을 혼합한 후에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80도에서 증발을 시킵니다. 다음 소성시키기 위해서 1도/미닛의 속도로 가열하여 800도씨에 도달하도록 했고 이후 -1도/미닛에서 냉각 속도로 실온으로 냉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니켈 함량이 5웨이트%로 고정된 촉매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침전법 합성 과정입니다. 산 헥사하이드레이트와 질산 알루미늄 육수화물을 250ml 용량의 비커에 탈이온수에 녹이고요. 적정량의 글리신을 첨가하고 핫플레이트로 용액을 가열하였습니다. 또 위의 함침법처럼 1도/미닛의 속도로 가열하여 800도씨에 도달하도록 했고 이후 -1도/미닛의 냉각 속도로 실온으로 냉각하였습니다. 신전법 역시 니켈 함량이 5웨이트%로 고정된 촉매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슬라이드가 반응 실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제조하였던 촉매를 원하는 크기의 촉매로 제작하기 위해서 펠레타이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진 촉매를 이 커트관,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이 커트관 안에 넣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 실험 방법대로 우선은 아르곤, CO2 그리고 CH4의 세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고 프리히터에서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 가스 믹서에서 세 가스를 섞고요. 이후에 실험을 진행하여서 이 GC로 결과값을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대구과학고등학교 최서준입니다. 첫 번째로 액티비티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함침법과 침전법에 따라 합성된 촉매의 CO2, CH4 전환율을 온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모든 온도 구간에서 침전법으로 합성한 촉매가 함침법으로 합성한 촉매에 비해서 더 높은 CO2와 CH4 전환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더 좋은 활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침전법으로 만든 촉매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CO2와 CH4 전환율을 보였고, 함침법으로 만든 촉매는 온도에 따라 CO2와 CH4 전환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온으로 갈수록 침전법을 합성한 촉매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도에 따른 H2COB를 분석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침전법으로 만든 촉매는 온도에 따른 H2COB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함침법으로 만든 촉매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H2COB가 감소하다가 1에 도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H2COB가 1에 가까울수록 더 이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함침법으로 합성한 촉매의 경우에는 750도에서 800도 사이에서 이상적인 CO2와 CH4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테빌리티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함침법과 침전법에 따라 합성된 촉매의 CO2, CH4 전환율을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침전법으로 만든 촉매의 CO2, CH4 전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졌고, 함침법으로 만든 촉매의 CO2, CH4 전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침전법으로 만든 촉매의 전환율이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함침법으로 만든 촉매의 전환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CO 분의 H2O의 비율의 스테이빌리티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부산과학고 2학년 이현승입니다. 먼저 결과를 보시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함침법으로 만든 촉매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론적으로 이상적인 반응일 때 CO 분의 H2O의 비율은 1이지만 1보다 높은 것을 보면 생성된 CO가 CO2와 C로 가는 부다 반응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CO의 생성량이 낮아지고 생성된 탄소 때문에 탄소 침적으로 인한 비활성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전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침전법으로 만든 촉매의 CO 분의 H2O의 비율은 1보다 작습니다. 다음은 결과 및 추후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합성법에 따른 탄소 침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촉매의 비활성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함침법과 침전법을 이용해 니켈과 철, SiO2 촉매를 합성을 하였고 각 온도별, 시간별 CO2와 CH4의 전환율, H2분의 CO의 비율을 측정한 후에 활성도와 안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온도와 시간 모든 면에서 침전법보다 함침법으로 제조한 촉매에 대해 더 높은 CO2와 CH4의 전환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다 반응으로 인해 H2분의 CO2의 비율은 증가하고 탄소가 생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침전법으로 만든 촉매는 높은 CO2와 CH4의 전환율을 보이진 않지만 탄소 침적으로 인한 비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후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연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합성법에 따른 촉매 활성의 차이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는데 이 외에도 지지체의 종류나 조촉매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침법이나 침전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촉매를 제조해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비교해보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켈 이외에도 다양한 활성금속을 사용하여 CO2와 CH4 전환율 및 CO 분의 H2O의 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지금 연구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채팅이나 마이크 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사항이 혹시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지스트 1번 연구팀을 이끌어주신 강성봉 교수님께서 줌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발표에 대해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스트 지구환경과학부 강성보입니다. 자, 최서준, 전웅수, 이현승, 이응찬 학생 모두 참 짧은 시간에 수고 많았고요. 이게 코로나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이렇게 실험 과정에 참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온라인으로 우리 그 조교조 그 민혜연 학생과 그 김도영 학생이 잘 이끌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소기의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네요. 부럽고 더욱더 잘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기회가 되면 한번 보죠 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학생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연구 결과 발표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번 발표에 참여한 학생분들 최서준, 전은수, 이현승, 이응찬 학생의 소감 한마디 듣고 네,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CO2를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바꾸기 위한 촉매를 개발한다는 주제가 흥미로워서 참여하게 됐는데, 이후 실험 과정에서 직접 대면으로 참가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경험으로 저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촉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시간이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직접 원하는 촉매를 제조하고 이 촉매를 만드는 여러 방법이나 원리를 알 수 있게 돼서 유익했고요. 특히 저희가 쉽게 볼 수 없었던 실험 기구들을 직접 조교님들께서 실험실에서 보여주시고 이 실험 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활동을 할 때 조교분들,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고 그리고 많이 어려웠는데 도와주셔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고 조원들 모두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 URP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경험이 많이 없었던 촉매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실험실에 가보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조교님들이 친절히 알려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연구 말고도 다른 연구들을 발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접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과학고등학교 이현승입니다. 프리URP는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촉매 연구가 흥미로워 보였고, 실제로 가서 연구를 하진 못했으나 여러 가지 심화 기자재 사용법을 알게 되었고, 조교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워낙 각광 받는 주제라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 진학을
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워크스에 나온 연구들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해주신 조교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한 모두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소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 소감을 들어보니까 학생들 모두 이 연구에 대한 애정이 같이 깊은 것 같아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연구를 함께 도와주셨던 그 민혜연 조교 선생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91조개 민혜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다들 이제 그냥 영상으로 보고 저희가 PPT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해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최대한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연구 결과도 분석해보고 네, 잘 참여해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